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지난 5월 27일이었죠. 29,500원에서 연중 최저치를 찍고 나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는 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돌파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현하면서 호흡 조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약보합선에서 현재 공방전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시장에서 보면 리튬 관련주들 역시 그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에 두고서 2차 전지 섹터 종목들도 그동안의 기조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상승들이 하나씩 합류하고 돼 있죠. 일단 과연 2차 전지 섹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가? 또 그렇다면은 동사이고는 상승에 대한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김사부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큰 호재는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한 것이다. 이게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일단 낙폭이 컸다라는 점은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하에 반발 매수세가 유비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동사이고는 지난 2023년 6월이었죠. 24만 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유럽 내리막길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일단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9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낙폭에 따른 반등들이 시도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동사가 추세적으로 전환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 동사이고는 2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5억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실적 측면에서 부진한 상태는 계속이 됐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22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지속을 했죠. 그리고 경쟁 양극재 기업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일단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 실적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25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회복 강도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일단 흑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동사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양극재 부분의 경우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3공장도 3분기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시작하지만 효과는 역시나 4분기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이에 선반영을 해서 현재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 충주와 울산에 위치한 생산기지에서 MLCC형 2형 필름, 또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과 전구체, 또 재생용 토너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매출의 39.2%가 해외 수출에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글로벌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맞춰서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 양극활 물질의 경우에 2차 전지의 용량과 출력, 또 수명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동사이고는 충주 공장에서 양극활 물질 대량 생산체들을 구축하고, 울산 공장에서는 전구체 및 부품 소재를 생산해서 수직 계열화를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코스모 그룹의 일단 그 사모펀드 운용사죠. SG 프라이빗 에퀴시 일단 추진하는 코스모 그룹 대상 3천억 규모의 자금 조달도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사가 일단 어려운 터널을 극복을 하고 업황들이 좋아질 때까지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자금력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에서도 코스모그룹 자산 대본을 담보로 잡으면서 투자 안정성을 높여 나갔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이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일단 또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 그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라면은 점차대로 바닥을 다져나가면서 회복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특히나 4분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북미 고객사들의 경우에 비중국 전구체를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그 미국과 또 중국이 대립이 되는 가운데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 또 수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장점이 되겠고 유럽의 양극재 밸류체인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나 중점적이 되겠는데 전체 양극재 생산 능력 이 캐파의 경우에 지난해 6만 톤 정도에서 내년에는 10만 톤 그리고 2028년에는 20만 톤까지도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어제 매수에 나서면서 양봉들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데 기여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 꾸준하게 매수를 해가고 있죠. 일단 바닥부터 매수를 왔던 개인들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추세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본다라면은 이 추세와 또 지지, 저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고점을 기록한 상태에서 하락 추세선을 그려본다라면은 하락 추세선 장선이 이제 돌파되는 그런 과정에 취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이런 거래 회복들이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주 긍정적입니다. 사실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수반이 되어질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 하락이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하락 급락을 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그 하락 과정에서 일단 물려있던 그런 투자들이 결국에는 지쳐서 실망 매물을 추대를 시키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에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상승세로의 그 추세적인 전환들이 시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본격적인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상승 측면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그러면 과연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고서 생활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사실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이 200일 이동 평균 120에서는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이 바로 상단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500원 정도의 200일선이 포진하고 있죠. 그래서 5만 원대가 또 일단 그 라운드 피겨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마디 가격대로서 한 번쯤 장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량이 꾸준하게 수반이 되어진다라면 손바뀜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매물들을 소환하면서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쯤에서 본다면 동사의 경우에 앞으로 거래량들이 기본적으로 한 100만 주 정도 10만 수반이 되더라도 매물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5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장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5만 원대 장을 돌파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나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상승 파동을 보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이런 지지와 장들을 잘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5만 원대가 목표치라기보다는 최근에 2차 전주 섹터의 그 순환 상승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 5만 원대 수준거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6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는 이번에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와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6만 원대는 직전 고점의 저항선이었고 7만 원대는 과거에 상승 과정에서 대세가 상승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1차적인 저항으로 강력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선들이 일단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랠리는 이제 4분기 후 지나서 내년도 들여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올해 시점에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면은 일단 목표치는 6만 원대에서 7만 원 정도로 잡고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점에서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까지는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마지노선 때는 현재 4만 원대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저항선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구간에서는 저가 한 번쯤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셔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본격적으로 대세가 진행이 되기는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이미 바닥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1차적인 상승 랠리가 현재 진행이 될 것이다. 목표치는 따라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로 잡고서 대응을 해 가시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단 그 2차전지 섹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를 토대로 해서 분석들을 또 수정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상승 파동에서 지난번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물려있던 분들 좀 탈출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재차 또 공략을 해서 복수열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들 모두 대대로 좀 크게 불려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